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돈로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제 제가 회사에서 형사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래봐도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하다가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성년자 조건 만남 이런 거 할 생각 갖고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실태를 보면요. 자, 미성년자 랜덤 채팅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정말 랜덤 채팅들이 뭐 엄청 많은데, 야, 딱 보이시죠? 제목만 봐도 지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랜덤 채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랜덤 채팅에서 하면은 정말 많이 걸리고 미성년자와 그 성매매를 해서 걸려서 우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랜덤 채팅에서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제 법 같은 걸 볼 때 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면은 이제 깔끔한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리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다라는 사실은 다 알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아동,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는 경우에는 더 크게 처벌을 받겠지라고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미성년자 그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예, 약칭 청소년 보호, 성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청법 하는 게 바로 이 법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성교행위, 그 다음에 유사성교행위,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당연히 등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 13조를 보시게 되면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성매매가 불법인 줄은 당연히 알고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은 당연히 더 크게 처벌 정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성매매 같은 경우 뭐 초범 걸렸다 이러면 그냥 어디 징역 살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으니까 그냥 뭐 어디 걸려봤자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미성년자도 뭐 벌금 좀 뭐 많이 내겠지 생각하시고 오셨다가 이제 막상 경찰이나 이런 데 조사를 가보면은 갑자기 강간이래. 나는 아니 분명히 내가 미성년자의 성을 돈을 주고 산 건 맞지만 합의해서 어찌됐건 돈 준 건 돈 준 거지만 그 돈을 매개로 해서 합의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보고 갑자기 강간이라 그러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강간이 이 의제 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주랑 비슷한 뜻이에요. 이 간주의 법적 의미가 뭐냐면요.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땠든지 간에 그냥 무시하고 실제는 어땠는지 무시하고 그냥 그걸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의제 강간이라는 건 뭔 뜻이냐? 합의 있었냐? 합의 없었냐? 이런 거 뭐 따지지 않고 합의 있었다고 해도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강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305조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게 예전에는 이 항이 없었어요. 자, 보시면은 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는 뭐 위의 조의 예에 의한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다 강간, 강제추행 뭐 이런 거거든요. 옆에 보이시죠? 강간, 뭐 유사강간, 강제추행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요것밖에 없었는데 자, 신설됐죠. 신설. 언제? 2020년 5월 19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자, 옛날에는 원래는 13세 미만까지만이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자, 신설이 돼가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등을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역시 또 의제 강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9세 이상의 자,
성년인 경우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 그냥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강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법을 볼 때 나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민법도 있고 당연히 형법에도 있고 나이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도 나이가 있죠. 13세 이상 16세 미만. 자, 이거 우리 한국 나이로 13살, 16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거 다칩니다. 이 법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만 나이에요. 만 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만 16세 미만이면은 대충 보면은 생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이 미성년자 성매매, 그러니까 조건 만남을 했는데 걔가 그 여자애가 고3이 아니라 고2 혹은 고2보다 어리다. 그러면 무조건 이 조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조문 뭐라고 했죠? 의제 강간. 합의했냐? 성매매였냐?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강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게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럼 뭐야? 어찌됐건 이 법조문이 적용됐을 때 최대한 선처를 받으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니까 벌금의 최하한이 2천만 원인 거죠. 2천만 원 벌금으로 어찌됐건 징역 살지 않고 2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일단 법조문이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형법. 의제강간이죠. 자, 예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예의한다는 것은 요걸 가봐야 돼요. 자, 297조 뭐랬죠? 강간이죠. 가보겠습니다.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징역에 처한다. 여기 벌금 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금 없어요. 이건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기징역은 이제 무기징역의 반대죠. 무조건 깜방 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네. 물론 이제 집행유예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제 3년, 최대 이제 3년까지 했을 때 집행유예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초범이 아니고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판사가 아무리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뭐, 그냥 뭐, 내 뭐 가족이다, 친척이다. 내 친척이 왔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처벌을 약하게 해주고 싶어도 아니 법조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돼 있고 벌금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없는데 판사는 무슨 권고로 무슨 법을 적용해가지고 뭐 지만대로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미성년자 성매매인 줄 알았는데 성매매 하고 뭐 내가 여기 보면 폭행 또는 협박되는데 협박한 것도 없고 때린 것도 없고 오히려 여자애가 먼저 제안했어. 아 오빠 뭐 나 돈 주면은 얼마 주면 내가 해줄게 뭐 좋게 해줄게 해서 난 여자애가 먼저 제안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죠? 의제 강간. 사실 실제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의제 강간 그냥 강간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성년자 이 성매매 조건 만남을 할 때는 정말 뭐 할 때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되죠. 했다가 정말 강간해가지고 끌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나는 그런 일 없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에 그렇게 해서 와요. 네. 자기는 그냥 상담할 때 들어보면은 그냥 뭐 미성년자 성매매 했다. 예,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강간이 되는 거지. 자, 나머지 얘기는 2탄에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